안녕하세요. 머물다 가게 책방지기 다니입니다. 글 쓰고 책 짓는 연필농부 바닥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작가님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나나와 진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림 그리는 나나입니다. 저희가 시즌2를 찍으면서 머물다 가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을 모신다. 물론 이제 대전 지역의 작가들을 모신다는 게 저희가 컨셉이기는 했는데 또 우리 다니가 머물다 가게에 초기부터 와주신 분들은 꼭 모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작과 끝을 이렇게 귀중한 인연으로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떤 인연이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 독립출판물을 만들고 처음 만든 독립출판물을 입고를 하려고 이제 대전에서 다다르다랑 책방의 온도라고 여기 대동에 있었던 곳에 입고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다은님이 그 책을 보신 거를 그 책방 주인님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연락을 해봐라 뭐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전 연락을 따로 하지 못했고 이후에 제 작업으로 이제 와디즈 펀딩을 하게 됐는데 거기도 또 참여를 해주셔갖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분이가 이제 추측만 하고 이미지가 없이 실체를 알지 못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머물다 가게라는 곳을 제가 찾아가 보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되었고 이제 이런저런 워크숍이나 뭐 입고도 말씀해 주셔서 조금씩 굿즈도 입고하고 책도 입고하고 워크숍도 진행하고 이러면서 연을 맺게 되었죠. 사실상 제가 거의 팬으로 작가님을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 말씀하신 행복의 온도라는 대동에 있는 그 동네 책방이었는데 거기서 이 실타래 프로젝트라는 책을 보고서 이 작가님 어떤 분이신지 너무 뵙고 싶은데 마침 대전에 살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또 동구 주민이시잖아요. 가까이 계시니까 너무 뵙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회를 저도 바로 못 찾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그 밸런스로 저희 지금 책방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치방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작가님 작품이 걸려 있는데 제가 그 작품을 이제 구매라고 해야 될까요? 굿즈로 만드신 작품을 구매하고 하면서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되었던.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그림 그리는 작가다 이렇게 시각예술가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책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러면 작업의 영역이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책도 만드시고 뭐 이런 거를 다 어울러서 하시는 건가요? 네, 저 베이스는 일단 그 순수회화 베이스인데 사실 각종 그림을 제가 제 프로필로 각종 그림을 그린다고도 한동안 뒤에 써놨던 게 저는 그 회화를 하기 이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만화가의 꿈이 있어서 그 글과 그림에 접목되는 그 부분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순수 회화로 일을 하진 않으니까 디자인, 뭐 영상일, 뭐 만화로도 일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그림을 그리면서 하다가 이 독립출판을 내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제 책이 아니라 엄마 책이었어요.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놓은 글을 이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엄청 고민하면서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제가 활동하던 그 공동체에서 좀 힘을 받아서 이 책을 내면서 이걸로 활동을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때 순천에서 잘한다 북페어라는 게 있었어요. 아트 북페어. 아트 북페어면 나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제가 그동안 하던 작업을 좀 모은 게 또 실타래 프로젝트. 그래서 이 두 권으로 그 활동을 하고 그 책을 이제 입고를 이제 조금씩 하면서 그게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근데 이 실타래 프로젝트 책을 지금은 이제 판매하고 있는 책은 아니신 거죠? 예, 이제 수량이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작업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책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작가님의 이 작품 그 활동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엄마의 글을 이제 순수하게 다 담은 것이고 이거는 지금 제가 12월에도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가 실타래 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지금 올해 1년 동안 계속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한 2017년 정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수회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회화 작업만으로는 계속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한 20년 전부터 하고 있어서 이제 돈은 다른 걸로 벌더라도 뭐 회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도 이 작업을 못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년을
작업 활동을 못하고 이제 엄청난 슬럼프에 빠져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나오려고 엄청 애를 쓰다가 그때 아티스트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을 받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좀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모든 기대를 낮추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조금씩 해봐라. 근데 그 실타래를 풀다가 안 풀리면 어떡해요? 막 엄청 징징거렸거든요. 근데 그러면 끊고 다시 하면 되죠. 그래서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거기서 엄청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이제 계기로 이것저것 시도해 본 게 여기에 이제 초기의 작업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지 않고도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해서 뭐 색종이화도 있고 그냥 그림을 못 그려서 안 그린 게 아니라 뭔가 그릴 수 없는 마음에 힘든 지점이 있어서 그런 거라 그냥 그릴 수 있는 거는 그려보자 하고 그려보기도 하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물감 넣고 롤러를 밀어서 그린 그림들이고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 지금 그걸로 굿즈도 이렇게 몇 개 만들어 주고 그거가 지금 회화 작업으로 이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드로잉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각종 그림부터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실타래 프로젝트에 있는 이런 거는 그림이 아니냐 약간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는 뭐 유화 뭐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린다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뭘 보고 그리고 이런 거는 당연히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테마를 갖고 내가 의도하는 어떤 작업의 방향으로 가느냐에 어떤 지점에서 딱 막힌 거였어요. 회화 작업을 오래 해왔던 것이 제 이 시리즈거든요. 깍이라고 이제 한 여자 캐릭터를 중심으로 회화 작업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을 못하게 된 게 저한테는 이제 슬럼프의 시작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작업을 되게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던 막 그 시기에 약간 이상한 계약서를 쓰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한테 그 계약서가 10년이 묶이는 계약서였어요. 그래서 또 이게 되게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주변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런 계약은 없다. 심지어 그 계약서를 쓰고 싶어 했던 사람이 제 친구였기 때문에 엄청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왜 이런 제안을 받게 되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왜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 것이 저한테 가장 큰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 그림 자체가 그냥 나였거든요. 내가 어떤 주제에 관해서 글을 쓰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림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가 표현하는 어떤 걸 완성해 나가고 싶은 것인데 그냥 막힌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와중에서 그냥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할 수 있는 그 무엇 이게 아닌 다른 거를 얼마든지 넌 할 수 있어라고 그 삼당 선생님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나한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때 일러스트로 막 밤새면서 일하고 막 납품도 할 때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완해서 계속 내 작업을 못하고 있어라는 게 계속 켜켜이 쌓여 있었던 건데 그거를 풀어내는데 공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걸 사실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외형적으로 보기에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보는 회화 그림하고 다르니까 아 이런 식으로 뭔가 추상적으로 손으로 그리는 걸 아닌 거를 새로운 작업의 시도를 하셨나 보다 약간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걸 다 포함한 작업이라는 영역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관점이다. 근데 또 이러한 작업을 물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래서 새로운 작업을 또 시도하실 수 있었던 계기가 되고 또 너무 좋잖아요. 이 작품들로 그 이후에 또 계속 꾸준히 전시도 하시고 또 뭔가 이렇게 독립출판물도 만드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굿즈들도 또 만들고 이렇게 활동이 좀 더 넓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돌아보면 어떤 딱히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기분이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1도 모르겠는데 이런 책을 하나씩 낼 때마다 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내고 그 다음 또 뭐지? 이거 내고 또 그 다음은 뭐지? 계속 모르겠는 기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분이 들 때 조금 그래도 괜찮아. 그런 과정들이
당연히 너희들한테 필요해라고 얘기한 게 그 오소희 작가님의 엄마의 20년이라는 책과 이 책 때문에 사실 되게 공동체가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가 이제 구심점이 없이 그냥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가님이 네이버 카페에 만들면서 그 언니 공동체라는 곳에 모여서 막 각자 게시판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걸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아서 저도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는 공동체랑 대전에서 책 모임하는 공동체 이렇게 두 군데를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걸 저도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죠. 저의 이런 실타래 프로젝트를 내가 혼자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이런 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막 뭘 해도 막 정말 멋있다 잘한다 계속 이런 응원을 해줘요. 약간 처음에 그 디폴트 값이었어요. 그래서 뭐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도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잘하는 것 같고 막 응원해주고 싶고 저도 그걸 받으니까 좀 막 힘이 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마음의 소리를 제 안에 채워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피드백을 잘 받아본 적이 없고 저희 가족들은 좀 되게 담담한 스타일이거든요. 뭐 해도 막 대단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구박을 하진 않지만 근데 이런 막 환호와 이런 응원이 되게 이게 힘이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해 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언니들 나 이런 거 해보려고 해요. 근데 막 이제 막 물개박수 치니까 이거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막 이제 엄벙덤벙 하고 그렇게 엄벙덤벙 하고 이거 아니나 하고 또 만들고 막 이런 시간들을 막 거기서 엄청 많이 겪었고 공동체가 되게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에 한 2,000명 회원이 모였을 때 그 기념으로 이제 작가님 인터뷰를 운영진이 하셨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책으로 묶자라고 한 게 이 나를 찾는 질문이었고 그 인터뷰 하신 분 강민정 씨랑 또 이 책을 디자인하신 분 조은님하고 또 이제 저한테 여기에 만화를 그려줄 수 있냐고 제가 활동한 거를 오소희 작가님이 보시고 거기 그림 그리는 언니 있어 하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깨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몫은 작가님의 인터뷰가 하나가 이렇게 챕터가 끝나면 여기에서 이 글을 보고 그걸 가지고 뒤에 만화를 이렇게 한 편씩 실은 걸로 이 책을 이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이때까지만도 제가 만화가의 꿈을 접었거든요. 대학교 때 한번 휴학하고 1년 동안 만화를 그려보다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네. 그때는 일상툰 이런 게 없어서 막 뭔가 창작하고 막 뭔가 판타지 같은 그런 얘기를 지어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전 그걸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전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 만화가를 못하겠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막 이러면서 그때 확 접었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만화는 여전히 좋고 보는 것도 좋고 뭐 조금씩 그냥 제 일상을 그리긴 했거든요. 근데 전 그것도 만화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나 정말 너무 만화가 좋다 막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었죠. 지금도 근데 만화 꾸준히 그리시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약간 다시 계기가 되신 건가요? 이게 계기가 되긴 했어요. 왜냐면 이걸 보고 내가 만화 그리는 사람인 거를 이 공동체에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웹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저보고 웹툰을 실어달라고 요청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게 그 대청호 만화인 거예요. 이 대청호를 가지고 본격적인 회화 작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뭐 이런 실타래 작업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대청호랑 엮어볼까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만화 얘기가 들었을 때 제가 쓰고 싶은 얘기는 대청호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전시를 하면 그 앞에 막 이렇게 평론이나 전시 서문이나 작가 노트 같은 어려운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화로 하면 좀 어려워도 만화는 그래도 조금 전달에 그 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록을 만화로 하면 어떨까? 뭐 작품 설명을 만화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대청호로 전시를 하면 그거를 뭐 도록은 아니더라도 전시 설명을 할 수 있는 걸 만화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 그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린 거고 실제로 대청호 작업으로 처음 세종에서 전시를 했을 때 이걸 이제 전시 설명서 삼아서 비치를 했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근데 사실 이 마이 페이보릿 레이크 이것도 대청호에서부터 맞아요. 나온 작업인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작업으로 풀어낼까를 여러 고민을 하던 와중에 대청호의 색감을 이제 뽑은 거였어요. 이게 색감이 3개로 있는데 계절로 색감을 뽑아서 이 스티커를 만들고 그걸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노트랑 이렇게 세트로 제작을 했죠. 근데 또 연결이 되는 것이 이거를 왜 만들게 되었냐면 제가 실타래 프로젝트를 한 걸로 이때 처음으로 그림 그리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처음 알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이 그냥 일상이었고 너무 그림 그리는 게 좋고 그래서 맨날 그냥 평생 그림만 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뭐 물론 이게 막 수련을 막 입시를 치르려고 수련을 하다 보면 진짜 모르겠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단계 딱 넘어섰을 때 뭐 희열 같은 것도 있고 뭐 물론 그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려워서 싫고 뭐 못하겠고 이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얘랑 나랑 같이 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깍보를 못하게 되면서 작업이 막히게 된 게 처음 이제 맞닥뜨리는 거였는데 그 10년을 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미술이 뭐지? 뭐 그림 뭐지? 막 이러면서 얘 보면은 이렇게 색종 잘라가면서 막 그림 그리고 한 게 있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막 했어요. 일상에서 받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보는 작업들을 해가면서 처음에는 그냥 막 했는데 점점 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가 왜 이게 어려워지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거를 내 의도대로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운 지점인 거구나.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였나 보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고 인식을 한 상태에서 제가 뭔가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은 그리지 않고도 뭔가 이런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봐야겠다 하고 내가 또 그림책을 좋아하니까 그림책에서 그림의 요소, 글의 요소 이거를 미술 활동이랑 같이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봐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그림책 슬로우 리딩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읽고 있었던 슬로우 리딩 책을 보면서 이거 미술 수업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왜 나하고 동의 없이 진도가 계속 나가는 거야. 이거 내가 왜 배우는지 이게 무슨 내용을 들어있는지 우리한테 이게 무슨 역할을 할 건지 아무 그런 게 없이 갑자기 다짜고짜 와서 뭐 사회 일장 피고 국어 갑자기 일장 피고 하는 게 맨날 어리둥절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책 한 권은 아주 다양한 각도로 막 거의 읽고 씹고 막 뜯고 맛보고 막 하는 걸 하잖아요. 그렇게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림책을 가지고 슬로우 리딩 하면서 미술 활동을 하는 걸 기획해보자 해서 그걸 했고 제가 저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작업을 계속 했던 게 실타래잖아요. 그래서 낮춘 게 색종인데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걸 보면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다가 이거를 내가 막 색종이를 막 잘라서 뭘 붙이고 하는 것보다 이미 잘라져 있으면 갖다 붙이기만 하면 쉽지 않나? 그걸 생각하다 이거를 생각한 거였어요. 이게 제가 사실 작가님의 이 굿즈를 판매를 하면서 샘플북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 거거든요. 아니 무슨 그냥 대충 뚝뚝 붙인 느낌인데도 되게 작품을 맞아요. 완성한 것 같은 만족감. 그 느낌을 너무 갖게 해주고 그게 너무 싶었어요. 좋았어요. 저도 지난 학기에 무슨 문화예술 교육을 갔는데 다들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냥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미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된다.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아무렇게나 그려도 미술 선생님은 잘했다고 하고 실제로 잘했고 또 그 사람만의 개성이 드러나니까.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저렇게 감을 감처럼 그렸는데 내가 그린 감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시무룩하시고 근데 콜라주나 이런 건 좀 재밌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또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게 디테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라놓느냐 그거를 잘라서 붙이느냐가 다른데 이미 전문가가 너무 아름답게 준비물을 해놨어. 나는 이걸 붙이기만 해. 그런데 뭔가 작품처럼 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걸로 작업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완전 이건 아니고 샘플을 만들면서 이게 작품이 되나를 저도 테스트를 해본 게 이런 식의 작업이었어요. 하면서 저도 되게 재밌고 근데 색종이처럼 이것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뭐 내가 안목이 높은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면서도 이게 또 벽에 부딪혀서 어려워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재밌다고 해주셔서 너무 기뻤죠. 그렇죠. 일단 어떤 단계에서는 되게 흥미롭게 이런 거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있어 보여. 그게 중요하다. 그때 머물다 가게에서도 이걸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셔서 했는데 정말 사람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 다 다른 작품이 나오고 저 그 제 눈으로 확인한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한 번 오면은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렁뚱땅 하는 사이에 엄청 책도 많이 내시고 작업물도 엄청 많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토크를 하셨었잖아요. 독립출판 분투기라고 해서 저희 머물다 가게 여기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시즌 1 네, 마무리하면서 이제 작가님 모시고 그때 북토크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 관련된 거 가져와 주셨지만 그때는 정말 요만한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작가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독립출판의 어떤 진짜 그 재미난 시도들 이거를 막 다 보여주시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게 처음엔 독립출판 네. 분투기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한테 다 계속 살면서 이제 살아오신 얘기 좀 써봐라. 막 계속 그 권유를 드렸는데 저는 엄마는 당연히 쓰실 줄 알았어요. 엄마는 원래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일기도 항상 쓰시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쓰실 줄 알았는데 엄마는 안 쓰시고 아빠가 이거를 틈틈이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 글을 먼저 받아놨고 그 다음에 엄마는 정말 그 생애 마지막까지 안 쓰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인가 엄마 방 이제 정리를 하다가 그 노트를 발견했는데 한 17장을 수기로 한 3일에 걸쳐서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때는 저는 막 울고불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근데 그거는 정말 그때 엄마 글은 딱 책으로 딱 나왔는데 아빠 글은 한참 동안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지 뭐 고민을 했는데 마침 대전 사회혁신센터에서 나도 로컬 작가라는 공모전이 이때가 처음인가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 글은 없지만 우리 아빠 글 있는데 하고선 글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책을 내주는 거에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책이 나왔죠. 근데 분량이 적어서 또 다른 분량 적은 분하고 같이 묶여서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이건 비매품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책이 엄청 많이 와서 이제 막 친척들 뭐 보내드리고 해도 엄청 남아서 이제 담임한테 이거 혹시 이렇게 드릴 수 있냐 여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했더니 작가님 이걸로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북토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하나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걸로 해서 독립출판 분투기를 해보자는. 분투기는 전 전문이고 뭘 해도 어려운 사람.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동안 한 거를 걸어 모아 보겠다 하고서는 막 싸고 막 다 왔죠. 저희가 그때도 이렇게 책상에 둘러 앉아서 서로 돌려보고 그 작가님 초기 작품부터 해서 그다음에 영감을 받은 만화책 막 이런 거 가져와 주셔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건 제가 진짜 또 출간하시면 안 되냐 계속 이건 출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애기가 만난 처음들을 한 거예요.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다 보면 뭐 처음 기고 뭐 일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다른 처음들을 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애를 키워보니까 너무 디테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 주머니에 손을 넣은 장면. 그러니까 이거 인식하고 이게 뭐야? 해서 여기에 뭣도 넣을 수 있고 뭣도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멩이 치워서 넣고 주머니에 손을 안 빼고 막 이러고 있는 거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처음으로 흙을 이렇게 뿌려서 흙장난을 한 거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처음 말할 때 이상한 말 하는 것들. 엄마가 작가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육아일기를 일기에 쓰는 거를 작품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게 한 권만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이거 팔아달라 제가 또 말씀을 엄청 드렸는데 이게 되게 초기에 만든 거라 그리고 육아 일기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걔를 정리할 엄두를 못 내고 얘는 계속 크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항상 고민되긴 해요. 근데 그런 거를 고민을 하던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묶어서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인스타그램에 그때그때 이렇게 하나씩 올리는 그 만화가 그거인 거예요. 평상시에 일상이 좀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해요. 보통은 아침에 이제 남편이랑 아이가 학교 가고 나면 저는 산책을 하러 이제 대청호를 가든 뭐 세천을 가든 그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고 와서 약간 마당 손질을 좀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빨래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하고 나서 작업을 이제 좀
하려고 하는 편이죠. 마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댁이 이제 주택이시잖아요. 그 주택살이에 대한 원래 그런 로망이 있으셨던 건지. 저는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살던 데가 저 어렸을 때도 뭐 마당이 시멘트 완전 발려있는 그런 마당이 조그맣게 있고 대문은 엄청 조그맣고 그 벽이 셔터로 되어 있는 그런 집에 살았어요. 저희 엄마가 철물점을 하셨고 아빠는 철공소를 하시니까 그 공간이 다 상업 공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를 들어가서 우리 집을 가야 되는 그런 집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로망이 대문 열면 일단 대문이 있어야 되고 대문을 열면 마당이 뭐 조그맣게라도 좀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현관 들어가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죠. 지금은 그런 집에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 집 언제부터 그런 집에 이 집에 살고 계세요? 2018년도부터 그때가 대전에 처음 오셨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대전은 2014년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 대전에서 살았고 여기에서 20살까지 살고 서울에서 쭉 살다가 한 17년을 살다가 그러니까 거의 대전에서 산 만큼 서울에서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아이를 임신하고 내려와서 그때는 이제 아파트를 한 2번 이사 다니면서 살았어요. 근데 애가 이제 조금 크니까 콩콩콩콩 다니니까 이제 그때는 아래층에서 다 이해를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뛰지 마 이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애가 어떻게 안 뛰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되게 밖에 많이 데리고 나갔는데 저 어린이집을 안 보내가지고 그래서 애를 흙을 밟게 해줘야겠다. 내가 어렸을 때 놀던 것처럼 흙 장난을 할 근데 흙이 없어요. 진짜 없어. 그래서 흙 찾으러 대청으로 간 것도 있어요. 그때는 이런 데크가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 엄청 모든 게 다 데크길인데 그때는 데크가 별로 없어서 거기 나가면 흙을 막 이렇게 걸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데리고 나가기도 했죠. 원래는 사실은 저희가 대전은 잠깐 거쳤다가 더 시골을 갈 예정이었는데 저도 살아보니까 저 나름 도시 여자더라고요. 여기보다 더 시골로 가는 거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전이 시골이란 말이 아닙니다. 대전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서울에 있다가 오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근데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람 많은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서울에서도 계속 이렇게 강변을 걷는다던가 뭐 하천을 걷는다던가 좀 서울인데 서울 같지 않은 곳에서 있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대전에서 살자. 대청호가 가까운 그리고 역과 터미널이 가까운 거기가 딱 지금 그 자리고 그리고 이제 대문 있고 마당 있는 집 요거가 이제 목적이었죠. 작업도 집에서 하시죠? 네네. 작업실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짐이 많으니까 제 방을 확보해놓고 제 작업방을 확보해놓고 그 집을 이제 들어갔죠. 저는 예전에 한번 김인정 작가님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작가의 방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인터뷰해도 되나요? 해가지고 찾아가서 그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 방 하나가 온전히 딱 그 작가님의 작업실이어가지고 그때 막 준비하고 계셨던 그 전시 작품들이 이렇게 쫙 둘러 있는데 너무 설레고 멋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그 화이트 큐브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랑 또 이 작가의 작업실에 막 물감들과 뭔지 알죠? 약간 느낌 이렇게 막 버무려져 있는 날것이지만 진짜 너무 느낌 있는 그 작품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엄청 감동을 했다. 거기가 되게 다 모든 게 집약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가 가면 볼 게 많은 거예요. 짐도 엄청 많고. 그리고 저도 막 그러다 보면 옆으로 막 개걸음하면서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은 데로 가고 싶다. 넓은 데서 좀 이렇게 펼쳐놓고 그려보고 싶다 하는데 맨날 이렇게 다 겹겹이 쌓여 있고 막 이 그림 뒤에 저 그림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럼 저도 못 보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오밀조밀 해가지고 뭐 조금만 해도 되게 한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런. 그리고 또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공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 이슈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한다, 판단다 이런 것처럼 그냥 작업자로 사는 삶과 그냥 생활인 그것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 사는 삶이 한 집에 둘이 있는 건데 너무 힘드시죠? 분리가 잘 되세요? 분리 안 되죠. 분리가 안 됩니다. 안 돼서 항상 제가 그 머물다 가게 시즌2 공간 알아볼 때도 저 그때도 그 얘기했죠. 맞아요. 작업실 저도 얻고 싶은데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막 이러는데 아니요, 알아보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나가는 게 이 생활의 영역도 되게 넓고 작업도 영역이 넓은데 제가 작업하겠다고 거기 나갔으면 애는 누가 보냐고요. 그러니까
분리를 할 엄두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저 작업을 하면서 저 회화는 이 추상화를 저도 막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몰랐는데 하면 할수록 이 화면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간이 필요한 시기가 오겠구나라는 게 이제 어렴풋이 계속 오죠. 예술가 아니고 일반 직장인들도 육아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일을 잠깐 쉬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도 있으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아이 때문이 아니라 저의 이 개인적인 이 부침 때문이지 오히려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작업을 더 할 수 있었던 게 있어요. 다은님이 저희 집에 와서 인터뷰했을 때도 했던 전시 준비가 아이의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한 유화 작업을 그때 전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이가 주는 영감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것도 아이가 없었으면 써낼 수가 없는 책이고 얘는 나의 거의 영감의 뮤즈이지 나의 방해꾼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되게 선입견 때문에 애 보느라고 작업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작업도 못한다, 지쳐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분명히. 물론 지쳐요. 지치는 건 맞는 그렇지만 얘가 주는 그 뭔가 소스가 너무 많아서 정말 못해서 이렇게 힘든 거지. 작업자로서 이거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못 풀어내서 아쉬울 뿐이지 얘 때문에 내가 뭘 못했는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작가님 전시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보러 갔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작가님의 아이가 이제 엄마 내 그림 훔쳐가지 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었죠? 자기 그림 팔리면 자기 지분 내놓으라. 뭐 내 그림을 왜 뭐라고 해 저작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진짜 그런 유전과 환경의 영향이 있어서 되게 창의적으로 무언가 만드는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전 유전보다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그리는 걸 계속 보니까 옆에서 저는 이제 미술 그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아이한테 미술 재료를 주지 않아요. 일단 비싸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널려지면 얼마나 이게 일이 커지는지를 아느니까 아예 주지도 않는다는 거여서 어차피 놀려있지 않아? 막 그러는데 그거 치우기 싫다고.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그 친구한테 그 미술 재료를 줄 때는 제가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 미술 재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롤러도 저는 사실 파나에 대한 그 동경이 되게 커서 내가 언젠간 파나를 한번 제대로 해보리라고 해서 재료를 사다 놨는데 뭐 뚜껑도 안 여는 것도 있고 롤러도 완전 새 거예요. 팩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애기랑 집에서 이제 어린이집 안 보냈으니까 제가 하루 종일 놀다 보면 이제 막 동이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놀아도 아직도 오전이야. 뭐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씩 제 재료를 너가 써봐라. 우선은 했는데 걔는 뭐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그 친구가 한 롤러를 보고 이게 이렇게 되네 하고 나도 해볼까 하고 한 게 롤러화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걔처럼 막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물감 조금 짜고서는 롤러를 이렇게 밀면은 막 패턴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생기고 너무 멋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분들은 이게 롤러로 밀어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도 잘 못하실 것 같기도 해요. 얘는 롤러로 민 건 아니에요. 제가 롤러로 밀어서 한 거를 저는 롤러화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이제 나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까 내가 그림을 이 롤러를 민 거를 내가 작업이랑 할 수 있는 또 이제 좀 막 자기 검열을 엄청 심하게 하는데 이건 되게 우연이기도 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했는데 저도 또 그 색종이 작업처럼 스티커 작업처럼 롤러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밀면 이 정도가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또 의도대로 안 나오는 지점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롤러를 했을 때 마음에 드는 장면을 내가 의도를 갖고 화면에 옮겨보면 어떨까 해서 이거를 회화로 옮기면서 제가 그때 그린 거예요. 롤러로 민 거를 그린 거. 그거를 저는 이제 롤러 회화라고 이제 제가 명을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캔버스 작업들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전시가 그 작품들 위주이신 건가요? 네네네. 예전에는 이 롤러 회화로 재현하는 거를 이제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는 좀 더 여기에서 제가 더 노는 게 더 많아졌어요. 맨날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네? 이게 이렇게 가네? 하면서 이번 전시에 또 새로운 그런
경향으로 작업을 좀 풀어본 거를 또 선보이게 됐어요. 올해도 전시를 되게 여러 번 하신 것 같던데 어떤 전시를 했고 어떤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신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작업 막힌 이후에는 일단 대청으로 뭔가 풀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되게 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이 스티커화 한 거 가지고 그리고 아이패드에 그림 가지고 처음 개인전을 이제 다시 시작한 게 그게 한 12년 만인가 다시 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전을 이제 좀 꾸준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약간 마음 안에 숙제로 있는 것들 약간 도장 깨기처럼 하고 있었던 게 요 깍거를 20년 정도 한 작업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 전시를 한번 해서 이거 약간 한 켠 한 번 이제 넘겼고 그다음에 우리 집 어린이한테 받은 영감으로 받은 그 작업군을 너와 나의 어린이 마음이라는 전시로 또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겼고 그 다음에는 이 롤러 회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어져서 올해는 다 롤러 회화로 전시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실타래 프로젝트로 이제 타이틀을 하고 이제 부제로 계속 뭐 Keep Going이라던가 뭐 즐거운 나의 일 이번 전시는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조금씩 천천히 요거를 이제 테마로 전시를 이제 합니다. 저희가 또 얘기를 듣다 보니 또 시간이 훌쩍 갔는데 2부에 저희 이제 작가님의 이 대전 사랑과 대청호 사랑과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하신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